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주 차입니다. 저희가 중간고사 본 지도 꽤 됐고 벌써 후반부에도 한 반허리쯤 온 것 같아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강좌가 전반부에서는 학부에서 다루는 평범한 알고리즘, 뭐 이를테면 분할정보기라든지 동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부에 좀 몰아서 살펴봤다면 후반부에선 패러다임 자체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10주차 수업에서는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하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조합적 차원에서 우리의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론은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수학의 범주예요. 수학의 한 갈래 중 하나인데 약간 그 수학계에는 좀 반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기초, 쉬운, 초보 이런 것만 들어가는 책을 다 고르면 된다고. 이제 저희 제목이 기초 조합론입니다. 예. 그렇다고 저희가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고 뭐 기초 중에서 어려운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진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알고리즘 차원에서의 조합론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초보적인 내용들, 이를테면 단순한 순열, 퍼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조합, 컴비네이션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문과, 이과, 계열을 막론하고 고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가지는 않을 거고요. 고교 때 배운 순열 조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시다라는 전제 하에 좀 심화 차원에서 진짜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순열 조합을 까먹은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수업을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니고요. 찬찬히 새로운 개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글쎄요. 지난 기하 알고리즘 파트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잘하면 후딱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테마 3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다 좀 달라요. 연계성은 좀 떨어지는데 첫 번째는 스털링 수를 배우는 테마가 되겠고 두 번째는 카탈란 수, 세 번째는 교란 순열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고요. 특히 테마 2는 좀 주목을 해주세요. 진짜 이걸 카탈란으로 풀어? 라고 하는 상황이 올 정도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래밍적 상황들을 카탈란수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분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10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팀으로 제가 가칭을 해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10개의 팀이 존재합니다. 리그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 10개의 팀을 4그룹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룹 수가 고정돼 있어요.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자 하겠고요. 그룹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윗그룹, 아랫그룹이냐 아랫그룹, 윗그룹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룹 자체에 들어있는 게 누군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룹 자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룹 내 원소의 순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무슨 상황?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집합 같은 상황인 것 같군요. 자, 결국 안에 요 순서대로 들어가냐 역순으로 들어가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결국 4그룹으로 나누는 것만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하나뿐인 그룹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 즉 그룹이라는 이름인데 혼자예요. 그런 건 가능하지만 빈 그룹은 없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그룹으로 나누겠다라고 1000명 했는데 10팀을 한 그룹으로 묶고 빈 그룹 3개 이러면 좀 억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룹을 나눌 때 4그룹이 다 비어있진 않지만 한 명 존재하는 솔로 그룹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10개, 4개 수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세보면 실제로도 개수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뭔가 컴비네이션이라든지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든지 배운 것만으로 바로 답을 딱 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배경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항상 뭐지요? 전반부 때 배웠던 다양한 패러다임들을 쫙 줄 세워놓고 뭐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마련인데 브루트 포스를 하기에는 애초에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브루트 포스를 하기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디를 하기에는 저희가 모든 케이스들을 다 더해서 몇 가지인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특정 팀에만 집중해서 케이스를 세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분할 정복을 하냐? 10개의 팀 4그룹이면 5개 팀 2그룹, 5개 팀 2그룹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럴 수도 없잖아. 반드시 2그룹이 5명으로 구성될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패러다임들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분할 정복도 별로야. 그리디도 아닐 것 같아. 브루트 포스는 오버고.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거 뭔가 숫자도 딱 2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10개의 팀이 있을 때랑 9개의 팀이 있을 때 또
9개의 팀이 있을 때랑 8개의 팀이 있을 때 이런 관계성까지도 고려해 보면은 뭐 쓰면 참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안 얘기한 패러다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쓰면 좋을 것 같나요? 동적 계획 좋습니다. 다이내믹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동적 계획을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예시에 들어드린 대로 혼자 있는 그룹도 존재할 수가 있지만 공집합인 그룹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집합의 분할이라는 문제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디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팀 하나에 좀 시선을 쏟아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시선을 쏟냐면은 요 팀, 아무 팀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팀이나 상관이 없는데 요 코이 팀에 한번 시선을 쏟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회색으로 쳐드렸죠. 자, 요 팀은 어딘가에 가야 됩니다. 그죠? 10개의 팀이 낙오되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우리 동적 계획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나와 내 전놈. 나와 내 자식놈 사이의 관계를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게 동적 계획의 전부였어요. 그걸 캐치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점화식 세우는 게 전부라고 다이내믹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개의 팀을 4그룹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자식은 사실 2가지입니다. 왜? 숫자가 2개 등장하잖아요. 우리 다이내믹에서 과제 문제 풀 때 2차원 배열 썼듯이. 그래서 2개의 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식을 2가지 디멘션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0개의 팀이 아니라 9개의 팀이라면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둘째로 4그룹이 아니라 3그룹이라면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침 잘 됐다. 코이 빼고 생각하자고 했잖아. 그러면 10개의 팀을 배정하되 얘를 제외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9개 팀을 얼렁뚱땅 배정한 다음에 뒤늦게 얘를 넣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사실 케이스가 놀랍게도 2가지로 귀결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코이 제외 9개의 팀을 그룹으로 나누어요. 근데 4그룹으로 나눈다 치겠습니다. 여기서의 4그룹은 당연히 안 비어 있습니다. 그 어떤 그룹도. 비어 있지 않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누되 마지막에 아 맞다 회색인데. 뒤늦게 아무 그룹에나 배치하는 케이스가 존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9개의 팀, 코이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사실 3그룹이어도 괜찮습니다. 왜? 3그룹으로 뭐 333이든 522든 나눈 다음에 뭐 하면 돼? 지 혼자 독고다이 하면은 4그룹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2자식, 10개 대신 9개, 4그룹 대신 3그룹 모두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2가지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이 빼고 9개 팀을 4그룹으로 나누고 맞다 배치 하든지 아니면 3그룹으로 잘 나누고 얘만 독고다이로 가든지. 중복됩니까? 중복이 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3그룹과 4그룹은 공집합이 없는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그룹이면서 4그룹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없겠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얘 둘을 합한 게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 중에서 2개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결국 이 2가지의 합이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자 했던 10개 팀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 수를 n, 일반화해야겠죠. 팀 수를 n, 그룹 수를 k라고 하고 배정의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라지 s. 왜 s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SNK라고 할 때 우리가 최소한 NK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뭐라고는 표현할 수 있다? 메모장 좀 켤게요. 자, 밑에는 좀 가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식이니까. SNK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이 바로 무슨 상황? S 뭐 콤마 뭐를 구하는 상황? 를 구하는 상황이지요. 10개의 팀을 4그룹으로 나눠 배치한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밑에부터 가겠습니다. 위에가 조금 깔끔해서 밑에부터 갈게요. 코이 제외 9개 팀을 3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면 코이는 신경 쓰지 말고 9개 팀 3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라는 거죠. 그럼 그 S로 표현하면 고급지게 9,3이 될 겁니다. 딱 느낌이 오죠? 아, 제귀랑 다이내믹이 그랬던 것처럼 뒤엔 놈에게 미루는 식의 점화식이구나.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왜? 코이 홀로 그룹이 되면 그냥 지가 그룹인 거죠. 그 그룹을 배정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룹끼리 순서 안 본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뒷놈만 보면 되는데 9개의 팀을, 위에 줄이죠. 9개의 팀을 4그룹으로 나누고 아 맞다 한 팀 배치해야 되는데 하고 배치하는 건 우리가 조금 머리를 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
A, B, C, D조로 나뉘었다고 했을 때 코이가 반드시 한 조에 갈 보장은 없어요. A조에 갈 수도 있고요. B조에 갈 수도 있고 C조에 갈 수도 있고 D조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넷 다 케이스가 전부 다르다. 다른 분할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 곱하면 돼? 끝인가요? 끝입니다. 10,4, 즉 S 10팀 4그룹 짜기 위해서는 9팀 3그룹 짜든가 9팀 4그룹 짜서 4배로 배치하든가를 더하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1반항을 구해가지고 눈으로 쫙 S14는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순 없더라도 점화식을 통해서 메모이제이션이 됐든 태뷸레이션이 됐든 좋습니다. 둘 다 DP잖아. 어떤 DP 방식이 됐든 간에 요 점화식을 세운 순간 우리는 임의의 N과 임의의 K에 대해서 다 풀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조금 고상하게 풀었을까요? 10 대신 N을 쓰는 순간 9 대신 N-1 역시 9 대신 N-1 4 대신 K를 쓰는 순간 K 3 대신 K-1 4가 또 있네요. K. 그리고 4가 또 있네요. K가 되겠습니다. SNK는 SM-K-, 즉 약간 왼쪽 아래 한 칸 느낌이죠. 거기에다가 왼쪽 한 칸에 K배한 거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S냐면요. 이 친구를 우리가 스털링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라지 S라고 부릅니다. 조심해야 될 건 통상적으로 라지 S라고 해요. 즉 스몰 S는 안 쓴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스털링수가 두 종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제1종 스털링, 2종 스털링인데 저희가 이론 수업의 범위는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지금 보는 게 2종이에요. 2종이고 라지 S로 표현되는 2종 스털링 수인데 그럼 1종은 뭐냐? 새로 배울 필요 없어요. 얘는 지금 순서를 고려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룹을 나누되 그룹 내에서 원소의 순서가 바뀌는 것까지 고려하겠다. 가 1종 스털링입니다. 결국 1종 스털링은 순열 스털링, 2종 스털링은 조합 스털링이 되겠고요. 저희 수업의 범위는 조합 스털링 2종입니다. 실제로 2종이 훨씬 더 응용 사례가 많아요. 결국 이 식을 정리할 수 있겠고 이 식을 뭐 외워서 쓰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스털링 수를 이끌어내는 과정. 우리가 직접 수업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아, 하나 빼고 4그룹 할지 3그룹 할지. 이 원리만 가지고 있다면 거의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외우지 않더라도 유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스털링 수, 밥의 분할에 대한 스털링 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코딩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코드 한번 좀 보고 직접 작성할게요. 보는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 동적 계획입니다. 점화식 세웠으니까 다이내믹이지 뭐겠어. 그러면 뭐다? 우리가 다이내믹적 접근법을 쓰는 게 메모리나 시간 차원에서 월등하겠다. 메모이제이션, 태뷸레이션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 제가 항상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좀 더 쉬운 코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태뷸레이션을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도 그걸 따르겠습니다. 자, S는 리스트로 비워두도록 하고요. S는 스털링 수가 들어갈 2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왜 2차원인지는 느낌 오시죠? 두 수를 받으니까. 2차원 배열이 되겠고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다? 의미가 없는 수들을 일단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코드만 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는 스털링 수들을 미리 보고 들어가면 코드가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뭐 계산을 하라면 하겠죠. 근데 S10,300이라는 건 팀이 10개인데 300그룹으로 나누라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의미가 있다면 어디까지? 10까지. 사실 얘도 의미는 있지만 계산이 너무 쉽죠. 공집합이 아닌 10개의 그룹으로 10개 팀을 구분하려고 해. 몇 가지예요? 예, 한 가지죠. 어차피 공집합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10 넘어가면 다시 말해서 왼쪽 인자가 오른쪽 인자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오면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쓰레기 값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0,10과 같이 n과 k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산이랄 게 없이 1을 배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생각해 볼게. 1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룹 A의 모든 팀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배정이 아닙니다. 얘도 1이죠. 결국 뭐다? Sn,1 여기까지의 인사이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로 보내버리는 게 연산 속도에 도움될 것 같고요. 얘도 1로 보내버리는 게 여러모로 연산 속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n 뒤엔 놈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아웃 오브 안중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뷸레이션 접근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듯이 동적 계획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뭐 가장 최소한 얘부터 해야겠죠. 우리 밑바닥부터 채워나가기로 했으니까. 이거 제가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동적 계획을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고, 얘는 지금 차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거예요. 1,1은 근본 중에 근본이죠. 한 팀, 한 그룹, 한 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야 할 것 같냐면은 2,1 및 2,2를 다 계산하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2,1을 계산하는 걸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2,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정확히는 2,1은 요거죠. 인 상태에서 2,2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S2,2는 S1,1 직접 적을게요. 더하기 뒤에 놈 K를 곱하고 S1, K가 얼마죠? 2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 우리가 S2,1에서 별다른 계산을 안 한 이유는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의 그룹으로 몰아넣는 몰방은 계산이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을 안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알고 있고요. 다시 소환하면 되니까. 얘는 1,2니까 우리 무슨 규칙에 들어가죠? 더 크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맞죠? ES 1,2. 1과 2인데 뒷인자가 더 크기 때문에 얘도 0으로 보내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채울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똑같이 가볼까요? S3,1, S3,2, S3,3을 구하는 거. 실제로 구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 코드가 좀 쉽다라는 겁니다. S3,1은 자동으로 1로 확정이 될 겁니다. 우리 끝점은 확정이라고 했죠? 인 상태에서 S3,2를 계산해야 되는 순간이 올 텐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S2,1과 뭐 멋있갱이를 더하긴 할 텐데 예. S2,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n-1단계에서의 여러 값들을 가져와서 푸는 거거든. 근데 우린 n-1단계의 값들을 다 채워놨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다? 앞에 인자를 고정한 상태에서 뒤에 인자 늘려가면서 채우고 또 앞에 인자 하나 더 올린 상태에서 고정시키고 뒤에 인자 하나씩 늘려서 태뷸레이션하고 요 기법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현 안 하셔도 돼요. 뭐 나는 재규하겠다 하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다. 결국 밑바닥부터 채울 거면 요런 방향으로 채워야 될 것 같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워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마인드셋을 갖춘 채로 코드를 볼게요. 좀 더 편할 것 같아. 자, 눈으로 보고 좀 이따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S는 말씀드린 대로 비어있는 리스트, 특히 2차원 배열이 될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스털링의 준말. 자, N은 10, K는 4라고 할게요. 이건 당연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상황, 10팀 4그룹인 상황을 몇 가지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 아직 몇 가지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14로 둔 거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태뷸레이션 기법으로 이렇게 하나 밑바닥부터 올라가기 위해선 항상 뭐가 필요했냐면은 초기화가 필요했습니다. 뭐 초기화를 좀 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정직하게 할게요. 100 곱하기 100 사이즈. N이나 K가 100보다 넘지는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넘기를 원하신다면 올리시면 돼요. 100백이라는 가정하에 몽땅 다 쓰레기값 마이너스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0도 아니고 마이너스 1이라면 누가 봐도 쓰레기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어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5줄 별거 없지만 결과는 어떻게 된다? S가 모든 원소 101개, 100개죠. 100개의 모든 원소가 마이너스 1 들로만 도배가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한다? Sij를 계속 경신을 할 텐데 우리 파이썬은 또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고 그거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0인 경우는 그냥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어떻게 한다? 약간 인덱스를 하나씩 당기거나 미루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SNK를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적을게요. 를 코드에서
n번째 동시에 k번째 요 인덱스랑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1 미루거나 당기거나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가장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예외 처리 안 한 나머지는 몽땅 다 뭐라고 해줄 수 있다? Sij는 S아마일 S제마일 더하기 J S아마일 J가 된다라는 건데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이론적으로 유도했던 거죠. 그거 그냥 복붙한 거예요. 복붙한 식이 되겠고 요게 일반적인 꼴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꼴이 아닌 다른 상황은 무엇이 일어날까? 라고 했을 때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 I, J 이중 반복문, 중첩 반복문을 이용해서 두 가지 예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뭐냐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은 계산이랄 게 없다라는 거.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는 좀 정정하도록 할게요. S2,2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뭐 ES1,2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2,2도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지요. 끝과 끝. I와 J, N과 K가 같은 놈이기 때문에 얘도 계산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우리가 1이죠. 계산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처리해야 하는 예외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 그룹만 존재하는 경우 모두가 개별 단일 그룹에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1로 조율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값,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1의 할아버지든 상관없이 결국 쓰레기값 무시하고 얘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왼쪽 끝과 정확히는 대각 끝이라고 할 수 있죠. 1, 1, 2, 2, 3, 3, 4, 4니까 왼쪽 끝과 대각 끝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경우를 볼게요. 이를테면 지금 바로 보고 있는 S14. 이렇게 표현하면 좀 와닿겠죠?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계산하냐면 S9, 3에다가 뭔가를 곱하겠죠. 별 곱하기 S9, 4. 4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포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커다란 I가 돌아가고 그 다음으로 J가 세밀하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I가 이 첫 번째 인덱스에서 돌아간다라는 거는 1층 다 채우고 2층 계산하며 2층 다 채우고 3층 계산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뭐다? S9층에 있는 93과 94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뭐 정도를 신경 쓰면 좋을까요? 14, 15, 16 이런 건 다 잘하겠지, 영리하게. 근데 19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침범하지 않는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19는 어떻게 묘사된다? 일단 예외 처리는 안 됐으니까 계산해야겠죠? 19는 98, 과 99. 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슬아슬하게 쓰레기값 인덱스를 가지 않아요. 왜? I만 하나 뺀, 왼쪽 인덱스만 하나 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대각 경계에 위치해 있고 얘는 정상값입니다. 결국 뭐다? 우리가 어떤 수로 계산하든 간에 쓰레기값을 건드릴 일은 없다. 그래서 태뷸레이션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레인지의 뒤에 있는 범위 정도는 좀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n 플러스 1까지 하는 이유는 n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 10,4 10팀 내분류하기 위해서 11팀을 분류하거나 12팀을 분류하거나 하는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 계산한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한다? 이 대각값 i에서 i, i까지만 계산하면 뒤에는 쓰레기 값으로 둬도 되니까 그렇게 인덱스를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적다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콜앱이 됐든 뭐가 됐든 파이썬 편집기를 지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켜드리도록 하죠. 자, 왼쪽이 좀 쉽지요? 점화식도 없고 왼쪽 먼저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리스트, 비어있는 2차원 배열을 성성하고요. N은 10, K는 4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비우는 과정, 진짜로 비우는 과정은 포문을 통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0,100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든 상태에서 얘는 사실상 무슨 역할을 한다? 앞으로
요 가로줄의 역할을 한다. 요 가로줄을 하나씩 채워 넣는 게 바로 S의 초기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고요. S 어펜드 리스트로 해주면은 우리가 100이면 너무 크니까 10 정도로만 해서 S를 한번 볼까요? S를 눈으로 똑똑히 보면 런타임이 초기화돼서 좀 걸리네요. 잘 보이시죠? 마이너스 1로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100으로 원상 복구시키도록 하겠고요. 그 뒤에가 진짜입니다. 스털링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종 스털링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이내믹 접근법을 오랜만에 가져왔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조합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조합론에서 다이내믹, 점화식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다이내믹의 확장 하는 주차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체 중요한 기법이니까 후반부에서도 다루는 겁니다. 자, for i in range 1, 앰플 1부터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중 반복문을 돌릴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간다? 1, 1 한 다음에 2, 1, 2, 2까지만 하고 그만. 3, 1, 3, 2, 3, 3까지만 하고 그만. 결국 왼쪽 대각선 아래만 센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예외, 한 가지가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뒤에가 1이야? 그럼 한 그룹에 몰아넣겠다는 건데 1로 초기화하도록 하겠고요. 그건 아니지만 끝장까지 간 거야? 다시 말해서 3,3, 세 팀을 세 개에 몰아넣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한 가지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사실 점화식만 잘 세우면 별거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메모이제이션이 됐든 태블레이션이 됐든 실제로 구현했을 때 엉망진창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답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10중 8구 인덱스나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또 인덱스 차원에서 신중하게 코딩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이내믹이 늘 그렇듯이 SIJ 는 이게 진짜 다이내믹이죠. I 마일 J 마일 더하기 J 곱하기 S I 마일 J.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스털링수, 식을 외운다고 나쁠 거는 없지만 외우는 게 의무인 게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유도할 줄을 아니까. 점화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이 끝난 것 같아요. 바로 다음으로 들여쓰기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프린트 SNK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10개 팀을 10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 몇 가지인지 나오겠네요. 글쎄 한 3자리 정도 나오려나? 결과 보겠습니다. 3자리는 훌쩍 넘는군요. 34,000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숫자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N도 4, K도 4. 그러면 4팀을 4그룹에 몰아넣는 거니까 당연히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20팀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배운 패러다임들 뒤져보니까 다이내믹밖에 없었고 다이내믹을 쓴 결과 실제로 자식들 간의 관계를 잘 구성할 수 있었다. 이걸 우리는 제2종 스털링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눈으로 볼 때랑 손으로 할 때가 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엑서사이즈로 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자연수 n개를 두 규칙에 따라서 둘 이상의, 하나가 아닙니다. 둘 이상의 여러 그룹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의 그룹에는 하나의 자연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각 그룹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룹 내 존재하는 자연수의 순서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자연수 3개를 분할하는 거 예시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과 2와 3을 분할하는 거 어떻게 분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분할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1과 2, 3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와 1, 3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3과 1, 2. 어차피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케이스가 더 있나요? 좋습니다.
1과 2와 3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요거까지 1, 2, 3을 몰아넣는 건 규칙 위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출력해 볼까요? 앞선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왜? 앞선 상황은 우리가 스털링 수, 즉 그룹 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얘는 지금 미지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룬 코드랑 스털링 수가 좀 어색하다 하는 분들은 그대로 갖다 쓰신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면 좀 빨리 풀릴 거고요. 만약에 내가 좀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스털링 수를 유도하는 과정부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시험이든 뭐가 됐든 여러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문제 풀 시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죠.
사실 이미 짜여진 스털링수 코드를 쓰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쓰면 순식간에 풀리고 안 쓰면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저희 2분 뒤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거 문제를 좀 상황을 비틀어서 제시해 드렸을 뿐이지 결국 스털링 수에 대해서 결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자연수 10개를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할하겠다라고 했을 때 말이 좋아 둘 이상이지 어차피 두 그룹이든지 세 그룹이든지 네 그룹이든지 다섯 그룹이든지 점점점 10그룹이든지고 11그룹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룹에는 적어도 하나의 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자연수 n개, 이를테면 n이 10인 상황이다. 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 뭐다? 10개의 원소. 물론 서로 다릅니다. 10개의 원소를 두 그룹으로 하는 경우의 수 더하기 10개의 원소를 세 그룹으로. 더하면 입 아픕니다. 손이 아프겠죠, 정확히는. 10개의 원소를 10그룹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우리 훨씬 쉽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 스털링, 라지 스털링 12가 되겠고 13. 점점점 10, 10.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뭐다? 우리가 쓰레기 값으로 있는 게 요 뒤에 즐비하잖아요. 10, 11, 10, 12.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다 더하되 뭐 빼고 다 더하는 거다? S10,1은 지금 배제군요. 왜? 둘 이상의 그룹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 뭐냐면 쓰레기 값이 아닌 모든 스털링 수, 행에 존재하는 모든 쓰레기 값이 아닌 스털링 수를 다 더하되 1 빼는 거죠. S10,1만 빼게. 요거를 합으로 구현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든 와일스든 그 구현까지 다루지는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조건이 비틀어져서 다른 상황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털링 수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석이 보인다가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에다가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그룹도 포함하자. 즉 물론 이 문제에선 얘를 빼야 되지만 얘까지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서로 다른 자연수가 10개라면 이렇게 답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서로 다른 자연수가 n개라면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SN2 따따따 SN, n까지 더하는 게 이 문제의 과업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뭔가 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일반항을 딱 제시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냥 이거 자체가 좀 특별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도 좀 특별합니다. 얘는 곧 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분할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한 그룹이든 10그룹이든 좋으니까 쪼개는 모든 수라고 했을 때 그 분할의 수가 바로 요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뜻에는 특별한 이름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조용합니다. 예. 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얘를 벨수라고 하지만 뭐 이게 벨수다 외우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겠고요. 이런 집합의 분할의 수, 다 합친 수를 벨수라고 한다. 즉 벨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sn,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sn,n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좋습니다. 좀 새로운 상황을 마주해 보도록 하죠.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카탈란수는 뜻과 그 응용이라고 제가 써놨을 정도로 응용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손꼽히는 여러분이 뭐 시험장이 됐든 어딘가가 됐든 자주 볼 법한 그런 사례들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기로 해요. 카탈란수는 정의 자체는 수식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뭐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파생된 수가 아니라 그냥 카탈란 씨가 상한을 해서 카탈란수예요. 카탈란 선생님의 용안을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카탈란 넘버는 이렇게 수식 형태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식이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데 이거 카탈란 수가 C라고 했을 때 컨비네이션이 아닙니다. 카탈란을 따서 C0, 즉 0번째 카탈란 수를 1로 초기화했을 때 n번째 카탈란 수 Cn은 요 점화식으로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점화식을 메모장은 아직 안 켤게요. 점화식을 차례차례 따라가다 보면은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약간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0과 n-1, 1 하나 올라가고 n-2 하나 내려가고 2 하나 올라가고 n-3 하나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n-1 0이 되는 순간 둘은 거울처럼 서로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썼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C5? 예, 미첨자는 생략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C0, C4. 요걸 좀 주의해야겠네요. 4라는 거. 그 다음에 C1, C3. 더하고 C2, C2. 얘는 겹치네. C3, C1.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냥 크로스로 올려내려 하면서 끝까지 더한다. 끝에서 끝까지 더한다가 바로 카탈란 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의미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팝 퀴즈 먼저 풀어보죠. 네 번째 카탈란 수 C4와 다섯 번째 카탈란 수 C5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직접 구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외우시지 않는 한 1, 2, 3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1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C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정의에 따를 때 에서 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얘가 1이 되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첨자를 벗어나거든요. 즉 뭐다? C1은 C빵인데 얘는 뭐다? 1 곱하기 1이니까 1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C2부터는 뭔가 좀 흥미진진해 보이네. 더하기 C1, C0. 중복되더라도 끝까지 더하는 게 카탈란 수의 식입니다. 얼마죠? 2인 것 같습니다. 예, C0까지 적을게요. 예. 인 상태에서 이렇게 CJ, C1, C2까지 구했고요. C3는 조금 더 걸리겠네. CJ, C2, C1, C1. C2, C0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CJ, C2는 2, C1, C1은 1이고요. C2, CJ는 2인 것 같습니다. 합이 5가 되겠고요. C4는 이 정도면 까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C2, C1, C3, C0가 되겠고 CJ, C3는 5고요. C1, C2는 2. 2, 5는 반대로 더해주겠습니다. 합이 14인 것 같아요. 팝 퀴즈는 C5까지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네요. C 더하기 CC 더하기가 되겠고 CJ4는 14가 되겠습니다. 1과 3은 5가 되겠고요. 2는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거울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5와 14까지 더한다. 그러면 합이 얼마? 38에 4를 더한 42인 것 같군요. 14와 42가 팝 퀴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 일반적인 상황. 시간만 많고 귀찮지만 않다면 10번째, 20번째도 구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 카탈란 수를 어디 쓸 건데? 는 좀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쉬었다가
4시 정각에 돌아오도록 하죠. 자, 저희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은 복잡한 첨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결국 올려 내려 크로스로 곱한 걸 모두 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카탈란 수였고요. 4번째 카탈란 수와 5번째 카탈란 수를 저희가 모두 구해 보았습니다. 자,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카탈란 수를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체 유명한 수고 해석적 기법을 여러 가지 적용하면 사실 이렇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냐? 과 같이 인접한 수와의 관계, 인접한 카탈란 수와의 곱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둘 중에 뭐가 연산 속도 차원에서는 조금이나마 우월하겠어요. 어차피 연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조금 더 편하기는 하겠죠. 얘는 이렇게 해서 C 하나 더 구하고 저렇게 해서 C 하나 더 구하고 하지만 얘는 곱하면 바로 결과가 누적이 되니까. 다만 우리가 이러한 또 복잡한 표현법이라든지 나아가서 카탈란 수의 일반항까지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일단 연산 속도에 있어서 뭐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우리가 다루는 숫자 기준으로는 다이내믹한 차이가 안 나서기도 하고 우리가 수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생성함수라든지 복잡한 개념을 그다지 끌고 오고 싶지는 않아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반복문을 이용해서 다이내믹을 이용해서 CN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컴퓨터한테 맡기자라는 차원에서 이것만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카탈란 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팝 퀴즈는 이미 풀어보았고요. 요거 계산하는 거는 방금 다이내믹보다 훨씬 쉬울 것 같네요. 왜? 뭐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정직하게 더하면 되니까. n을 인풋을 받고요.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카탈란 수를 n번째, 즉 n을 입력받아서 그 번째 카탈란 수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을 입력했어요. 10번째 카탈란 수 내놔 라고 했을 때 띵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C10을 얻기 위해서는 애초에 C0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셨어야 돼요. C1을 얻으셨어야 되고 C0와 C1으로 C2를 얻으셨어야 되고 C0, C1, C2로 C3를 얻으셨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C값, C5를 얻었다, C6를 얻었다. 그런 하나의 얻는 과정을 라운드라고, 회전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다? N회전 돌면 돼요. 어떻게? 정의에 입각해서 뉴C를 0으로 초기화한 상태에서 I랑 J를 하나 올려, 하나 내려를 반복하면서 끝까지 더한다. 언제까지? 뒷 인덱스가 음수가 돼서 비정상이 될 때까지, 첨자가 비정상이 될 때까지 계속 더한다가 되겠고요. 그 결과를 계속 어펜드 하다 보면 결국 C는 무슨 리스트로 재탄생한다? 카탈란 수만 존재하는 리스트로 재탄생하겠다라는 거지요. 그 재탄생한 리스트의 끝번째 원소가 바로 내가 찾던 끝판왕 C10, C20 이런 게 될 테니까 마지막에 C-1만 제대로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 코드가 별거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작성은 해볼게요.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구현하실 수 있겠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풋을 받고 인트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C는 1로 빈리스트로 초기화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초기 카탈란 값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0는 1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C를 1로 두도록 하겠고요. 그 뒤에 라운드를 거치면 되겠다. N 라운드까지. 그동안 무엇이 이루어지냐? 새로운 카탈란 수를 찾기 위한 여정, 어펜드 될 새 카탈란 수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I는 0, J는 라운드 빼기 1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C5를 얻기 위해선 C4까지만 곱해요. C7을 얻기 위해선 C6까지만 곱하고 그거 구현한 겁니다. 자, 그렇게 J가 0 이상인 동안, 즉 정상적인 첨자 범위에 있는 동안 0,4 곱하고 1,3 곱하고 2,2 곱하고 3,1 곱하고 4,0 곱하고 다 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왼쪽 첨자는 1 늘려가면서 오른쪽 첨자는 1 줄여가면서 그러다가 while이 끝났을 때, 즉 반복이 정상 종결되었을 때 어펜드
뉴C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에는 오직 순수한 카탈란 수만이 가득 찰 거고 거기서 가장 끝번, 내가 진짜 찾고 싶었던 N번째, 그 번째 카탈란 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타이핑할 시간 드릴게요. 자, C의 마이너스 1번째, 즉 끝번 원소를 소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10번째 카탈란 수는 16796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5번째 카탈란 수는 42. 이거는 심지어 우리가 직접 돌려봤던 거네. 5번째 카탈란 수는 42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사실 그냥 프로그래밍의 범주입니다.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다. 임플먼테이션의 범주예요. 이거를 잘 써먹는 게 여러분 앞으로 코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면 카탈란 수를 어떤 방면에서 응용을 하느냐 정말 무궁무진하게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알려진 것만 3자리가 넘어요. 100가지 넘게 응용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부터 그리고 받아들이기 좀 무난한 것부터 제가 재배열을 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질문 있나요? 여러분 어젠가 그제가 또 여기 축제였다면서요? 맞나요? 이공캠 축제였다고 들었는데 저도 사실 그 학부 시절에 원적 대학이 되게 역동적이지 않은 공부를 하는 좀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는데 작년인가 지난 학기에는 제가 아파서 여기 구경 못 오고 어제는 또 이제 수업이라서 그러니까 여기 수업이 아니어서 못 오고 좀 속상했습니다. 아무튼 속상함을 좀 풀고 싶었고요. 카탈란 수가 어떻게 어디에 쓰인다는 건가? 정다각형이 주어질 때 얘를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형들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각형이나 오각형은 없어야 됩니다. 삼각형들로만 분할한다라는 건데 이를테면 좌측과 같이 N자 느낌이죠. 정육각형을 4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고요. 쪼개는 건 3번의 칼질로 쪼갰군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만 존재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뭐 돌리고 뒤집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육각형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A, B, C, D, E, F는 고정이에요. 그 상태에 의해서 삼각형들을 만들어내는 즉 삼각형, 트라이앵귤러 분할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쉬운 거부터 생각해 보면은 약간 단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n이 4라면 n이 3인 것부터 해볼까요? 삼각형부터 존재하니까 삼각형을 삼각형으로 분할 뭐야 이게? 삼각형으로 분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변의 위를 건드리는 거죠. 즉 주어진 점들만으로 삼각형을 분할하는 거는 없습니다. 즉 그냥 원래 한 개, 그게 그대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n이 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즉 사각형을 분할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쪼개. 어떻게 하든 좋으니까 삼각형들로 쪼개라 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가능할까요? 몇 가지? 좋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뭐 대칭 신경 쓸 필요 없이 점 고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2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각형부터는 좀 신경 쓸 게 많아지거든요. 얘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잠깐 스크린 올릴게요. 제가 항상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스크린을 올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이걸 올린다고 해야 되나? 뭐 명칭을 몰라가지고 좀 지우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지울게요. 자, 오각형에 대해서 오각형 자체가 고정돼 있고 대칭 돌리기 생각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분할이 몇 가지가 나오냐?
여기다 그리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오각형이 존재할 때 그냥 되는 대로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이니까 5개 그릴까요? 뭐뭐뭐 가능할까요? A, B, C, D 점이 고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여기 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은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당장 2가지 생각이 납니다. 왜? 네모니까 X자. 그래서 2가지 일단 적어보고요. 반대 X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애초에 요거에서 2가지가 파생됐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도 생각할 수가 있다. 여기는 인접한 변이니까 그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를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새로운 게 있나?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에는 중복이라 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순열조합 지식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냥 마구잡이로 뭐 얘가 n개 그을 수 있으면 얘가 n-1개 긋고 그렇게 하기에는 중복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나누는 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나누면 돼? 요거는 안 겹치나요? 안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가지인데 뭔가 더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사실 반드시 요 점에서 뻗어나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시 말해서 얘가 그냥 삼각형 분할에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요 점에서 뭐 뻗어나가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뭘 생각할 수 있다? 둘 다 다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더 있을까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다. 5개다. 다른 분들은 혹시 슈레딩거이십니까? 예.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더 없습니다. 예. 5개가 전부고요.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뭐 이미 스포일러성으로 슬라이드가 있긴 하지만 5개예요. 그래서 오각형 정도는 5개다. 근데 오각형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돌리는 것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5개를 그리고 중복 확인하는 게 좀 껄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각형부터 당장 얘부터는 우리가 좀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합리적 알고리즘으로 제가 뭐를 제시해드리고 있냐면 요걸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카탈란 테마니까 카탈란을 좀 쓸 생각을 머릿속에 우겨 넣은 채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냐? 여러분 요거는 시그널을 바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즉 카탈란 수만 배웠을 때 이거 카탈란이잖아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이것만 좀 도움을 받고 즉 베이스 하나를 잡는 거라는 사고에서 출발한 뒤에 맞다 카탈란이지. 이걸 캐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는데 우리가 논리 구조를 좀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점에서 시작하고 점에서 시작하는 논리 구조도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각형에서 봤다시피 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점에서 분할선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 생각은 좀 그렇다라는 거지. 그럼 약간 사고를 비틀어서 점을 생각하지 마. 그럼 선분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뭔가 고정해서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 편하라고. 그러면 점을 고정시키는 건 안 돼 안 돼라고 했으니까 변을 고정시켜보자라는 거예요. 가장 고정시키기 쉬워 보이는 변이 여기 있죠.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CD를 베이스 변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N자로 나누든 Z로 나누든 X로 나누든 Y로 나누든 별하별 방식으로 나누시더라도 반드시 뭐는 보장이 되냐면 얘를 포함하는 삼각형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여야 합니다. 생각을 해봐. 내가 요게 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누었어요. 여전히 베이스는 아랫변입니다. 얘 말고 뭐 할까요? 요것도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케이스가 존재할 텐데 얘도 결국에 이 친구를 품고 있는 포함하는 삼각형이 존재는 해요. 바로 이것이 되겠고요. 위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사각형 CD, 삼각형이죠. 삼각형 CD, 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베이스를 포함하는 삼각형이란 뜻에서 베이스 트라이앵글, 베이스 삼각형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앞으로 CD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베이스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CD와 함께 뭐식기가 더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그거 X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은 X가 뭐다? 좋습니다. A인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지요. 이러면 좀 속이 편안해집니다. 왜? 우리 꼭지점을 고정해서 출발했을 때는 꼭지점이 안 뻗어나갈 수도 있었거든. 근데 얘는 이 두 점을 베이스로 삼으니까 뻗어나갈 곳이 너무 명확해. A, B, E, F 중 하나는 나를 품고 있어야 돼. 그래서 A, B, E, F를 이렇게 BAF,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시계 방향으로 B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X가 B인 경우를 상정했을 때 좀 그려드려야 될 것 같군요. A, B, C, D, E, F인 상황에서 X가 B라는 거는 B, C, D가 삼각형으로 분할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좀 어려워요. 이 친구는 좀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잠깐 숨 고르고 얘를 먼저 볼게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줄. X는 A인 상황을 먼저 볼 건데 X는 A라는 말인즉슨 방금 얘기했잖아요. 요게 지금 색칠한 빗금친 게 베이스 삼각형이 된다고. 자, 그러면 얘가 베이스 삼각형이라는 거는 고정이에요. 고정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뭐와 뭐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한번 잘 분할해봐. 네가 알아서. 그리고 A, D, E, F는 사다리꼴 스타일이죠. 네가 알아서 잘 분할해 보든가. 가 되겠습니다. 이거 고차원적으로 고상하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삼각형 분할, 왼쪽 네가 알아서 쪼개. 의 경우의 수 곱하기 오른쪽 사각형 나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쪼개가 되겠습니다. 이거까진 이해가 가실 거예요. 특히 삼각형 분할은 하나기 때문에 그냥 1을 곱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F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F가 저기죠? CD와 F라는 말인즉슨 얘가 베이스 트라이앵글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분할하고 있는데 베이스 기준으로 왼쪽은 뭐가 분할됐어요? 사각형이 분할됐고요. 베이스 기준으로 오른쪽은 삼각형이 분할됐어요. 결국 뭐다? 야, 나는 삼각형 잘 얻었어. 그러니까 니들 갈 길 잘 찾아라. 사각형아, 니 알아서 분할 잘 해보고 삼각형아, 니 알아서 분할 잘 해봐라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다? X는 F일 때 분할의 경우의 수는 사각형 분할의 경우의 수 곱하기 삼각형 분할의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이랑 순서가 스왑이 됐어요. 왜? 방금은 베이스가 왼쪽은 작고 오른쪽은 컸으니까 베이스 기준으로 왼쪽은 작고 오른쪽은 컸으니까 3 곱하기 4가 됐고 얘는 왼쪽은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분할수 오른쪽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게 어디서 본 느낌 아닙니까? 라는 생각으로 다시 B로 갈게요. 우리 B가 왜 어려웠냐면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즉 왼쪽이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얘도 결국에는 어쨌든 불가능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0을 곱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케이스도 어쨌든 엄연히 삼각형이 존재하는 독립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왼쪽을 뭐라고 나타내야 되냐? 그냥 나 잘했어요 라고 1이라고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 곱하기 뭐가 튀어나왔냐면은 요거예요. 야, 무려 오각형. 난 잘 모르겠고 네가 살 길 찾아가라. 오각형을 분할하는 경우의 수니까 1 곱하기 오각형 분할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점이라고 할 필요조차 없었군요. 한 다음에 1인데요. 1은 살짝 조금 있다가 비틀어 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점점점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 마지막으로 x는 2일 때를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x가 2인 상황 뭐 그려야 될까요? 요거 베이스고 왼쪽은 오각형, 오른쪽은 무. 그래서 0을 곱하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5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약간 식을 비틀어 봅시다. 우리 이각형이라는 건 세상에 없죠. 이 세계야? 이각형은 없어요. 없는데 이각형이 있다 치고 이각형을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어차피
가능하다고 친 거니까. 이각형, 오각형, 삼각형, 사각형,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이각형. 뭐야? 카탈란수죠. 그래서 얘가 카탈란수를 쓸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초보적인 첫 번째 예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초보적이라고 해도 처음에 보면 어려워요. 카탈란 응용치곤 쉽다라는 거지 처음 봤을 때 어렵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다? 이 관점만 때렸을 때 베이스 라인 트라이앵글을 다 계산했을 때 뭐야? 올려내려 곱한 걸 더한 거잖아. 결국 뭐다? 얘는 카탈란이다라고 대번에 간파할 수가 있고 결국 그러면 C가 트라이앵글로 예쁘장하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카탈란을 정의할 때 세모 2를 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버렸죠. 우리가 한 겁니다. 세모 2는 2라고. 즉 이각형 분할의 경우의 수는 1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3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세모 2의 제곱으로. 인덱스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0이었다가 2가 된 거죠. 근데 그래봤자 뭐다? 밑바닥은 2니까 2, 3, 4, 5순으로 카탈란 수를 계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요. 세모 4부터는 뭐가 된다? 1 곱하기 1 더하기 수 앞에서 1 곱하기 1. 2가 되겠고요. 이거 부합하죠. 사각형 쪼갤 때 두 가지라며. 오각형은 어떻게 된다? 볼 거 있나요? 1, 2 더하기 1, 1 더하기 2, 1은 5. 더 가지 않겠습니다. 육각형, 우리가 구하는 분할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건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입니까? 14. 우리 노트패드에도 직접 계산을 해봤고 실제로 지금도 1, 5, 1, 2, 2, 1, 5, 1 더하면 14가 된다. 이게 카탈란을 사용하는 가장 원초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다? 시그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은 하나, 사각형은 두 개, 오각형은 세 개. 센스 있게 이각형은 1이라고 간주했을 때 1, 1, 2, 5, 14로 카탈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코딩 테스트가 됐든 프로그래밍 경진대회가 됐든 알고리즘으로 머리 써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보통 PS라고 많이 줄이잖아요. 문제 해결. PS라고 많이 줄이는데 PS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산천히 유도하는 게 아니라 뭐 보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냐면 직접 계산을 해. 오각형이니까 육각형 정도도 뭐 14개 그릴 수도 있잖아요. 시간만 넉넉하면. 그래서 그렸는데 14개가 나와. 그러면 1, 1, 2, 5, 14는 내가 아는 건 카탈란밖에 없다. 라는 당당함으로 그렇게 상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 중 하나죠. 알려진 수열. 우리가 1, 1, 2, 3, 5, 8, 13을 보면은 자다가도 벌떡 피보나치라고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를 봤을 때 카탈란인 걸 캐치할 수도 있겠다. 다만 우린 그걸 실제로도 보였다라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네. 아, 요렇게 분할할 수 있고요. 동일한 정사각형에 대해서 요렇게 분할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냥 얘는 고정돼 있는 겁니다. 네.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분할은요. 서로 겹치지 않는 거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오각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쪼개면은 더 세밀한 삼각형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뭐 쪼개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 분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카탈란 분할은 그 서로 겹치지 않는, 다이아고널하게 겹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였어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없다면은 카탈란은 하나 정도 사례를 더 보는 것도 좋아요. 사실 이게 더 유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봤던 문제다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이거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뭐 고교 과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나왔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의 판때기가 있다.
지금은 5 by 5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시작점 S, 끝점 F로까지 가려고 하는데 가로 세로밖에 못 가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한 칸씩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잠깐 쉬어가고 이런 거 없이 한 칸씩만 가로 세로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단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단으로 가는데 일단 최단으로 가기 위한 거리는 너무 쉽네. 왜? 5발자국 가로, 5발자국 세로로 해서 네, 총 10개 걸음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SF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교과정. 오늘 고교과정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언급한다고는 안 했죠. 그래서 고교과정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얘는 보통 어떻게 풀었냐. 우리가 결국에 뭐냐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슉슉 갈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가든 간에 최단 거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단 10걸음만 간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러니까 약간 게임 같네요. 오른쪽 걸음이 몇 번 등장? 5번 등장. 위쪽 걸음이 5번 등장. 얘를 잘 조합하는 경우의 수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즉 10개의 걸음 중에서 뭐가 옳은 스텝이 될 거냐를 세는 그래서 뭐 10 컨비네이션 5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우리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였는데 문제를 좀 비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서 F로 가고 5x5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가로 선분, 세로 선분, 최단 거리 이동 다 똑같은데 위를 침범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S에서 F를 직선으로 잇는 요 대각선, 다이어고널을 생각을 했을 때 대각선 위는 가도 돼요. A, B, C, D 밟아도 상관없어요. 애초에 대각선 위를 못 밟으면 종점까지 못 가겠지. 예, 종점이 대각선이니까. 그런데 이 위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 적을게요. 10개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저희도 갈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동의 모든 경우의 수는 10 컨비네이션 5보단 적겠네요. 포함 관계니까. 그런데 얼마나 되냐라고 물을 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피해서 갔다가 한번 올라간다. 또 있겠고 쭉쭉 또 어쨌든 대각선 위는 안 지나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세냐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방금 카탈란에서 사실 카탈란은 약간 기묘한 술수가 좀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도 이 CD 베이스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좀 기묘한 술수를 생각해내는데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도록 찬찬히 볼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카탈란 파트니까 이것도 그냥 C2, C3, C3, C2 곱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요거예요. 예를 들어 B점을 지나. 얘를 지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의 이동 항로는 뭐와 뭐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스타트에서 B까지 가는 여정과 B에서 F까지 가는 여정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카탈란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스타트에서 B까지 가는 여정, B에서 얘까지 가는 여정 더하기 스타트에서 C까지 가는 여정, C에서 얘까지 가는 여정 더하기 점점점 하게 되면은 뭐가 카운트 돼요? 좋습니다. 중복이 카운트가 돼요. 정직하게 띠띠띠띠띠띠띠 올라가게 되면 얘는 다 지나거든요. 그런 중복 카운트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겁니다. 중복 카운트를 막기 위해서 최초로 대각선을 밟는, 간신히 금밟는 그 점을 X라고 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 케이스가 유일할 수밖에 없어요.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 대각선 다 안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밟는 대각선이 F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A든 B든 C든 D든 F든 시작점 말고 처음으로 지나는 대각선 위의 점을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쉽게 가죠. X는 B일 때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B일 때 마침 동그라미를 쳤군요. 자, X가 B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중복을 없애는 기가 막힌 발상을 어째서 했냐? 이동 중 처음으로 지나는 점으로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X는 B일 때를 세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절대로 A를 놀라게 해선
안 돼라는 거예요. 여기 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뒤는 편하네. 왜? C 지나도 되지. 어쨌든 B가 최초인 거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 뒤부터는 편해요. 그래서 제가 블랭크를 안 드렸습니다. 대놓고 적어드렸어요. X는 B일 때 뒤의 여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3/3일 때의 모든 경우의 수. 여기서의 경우의 수는 뭐예요? 대각선. 그 대각선 위를 침범 못하는 경우의 수인 겁니다. 자, D는 편해요. 앞이 조금 어렵네. 얘를 안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첫 스텝은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첫 스텝은 여기 가는 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얘를 안 지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좋습니다. 오른쪽. 근데 B를 밟아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지금 뭐예요? 하나로 고정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좀 영향가 있는 정보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블랭크가 1인 거잖아. 우린 사실 뭘 봐라? 좀 구체적인 식, 포뮬라가 나오면은 카탈란 때려버리면 되는데 포뮬라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얘는 패스. 그리고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부터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정보를 줄 것만 같아요. 자, C인 상태에서 D가 또 편안합니다. D는 뭐다? C에서 F로 가는 그냥 일반적인 경로, 특히 대각선 위를 안 지나는 일반적인 경로 2x2가 되겠고요. C일 때라는 말인즉슨 절대 B랑 A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C까지 가는데 절대 여기랑 여기를 밟으면 안 된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 이 괄호만 채울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푼 거예요. 푼 건데 요렇게 가야 되는 거는 이 조건이 아니라 그냥 불변입니다. 어차피 뭐 여기로 가더라도 여기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로 못 간다라는 말인즉슨 반드시 여기로 가야 한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사실 B만 동그라미 치고 A를 놀라게 해서는 안 돼. 그때는 1이었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건데 C에다가 동글뱅이를 친 경우에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옵션이 생기냐? 야, 나 이제 갑이야. 오른쪽으로 가도 C는 어차피 나올 거고 위로 가도 어차피 C는 나올 거야. 나는 뭐만 하면 돼? 여기를 부딪히는 일이 없게만 하면 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얘를 일단 생각한 채로 D까지는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다. 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으니까. 마인드셋 가진 채로 D로 가겠습니다. D에 동글뱅이 치면은 얘는 뭐 원바이 원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네요. 어쨌든 한 가지 경우가 곱해질 거고 A에서 D까지 이 셋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가야 한다라는 건데 복잡할 거 없이 여기는 고정이고 여기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고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두 스텝만 가게 되면은 얘는 여유가 생기고요. 심지어 여기서 위 오른쪽 다 갈 수 있을 뿐더러 오른쪽으로 가고 나서도 위 오른쪽에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거 약간 문제의 축소판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른쪽 위쪽 여유가 점점 더 넓어진다. 여러분 언제 여유가 생겨요? 이 네모 칸이 왕창 많은 칸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n이 아주 크면은 우리가 위쪽 오른쪽 고를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제가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각형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요렇게 빨간색으로 걸 그랬네요. 잠시만요. 자, 화살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우고요. 빨간색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괄호, x가 d일 때 왼쪽 괄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거를 지나는 케이스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지나는?
자, 얘도 엄연히 뭐냐면은 3x3의 한쪽 삼각형입니다. 대각선 엄연이 있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S에서 D를 얘들 안 거치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럼 얘들을 안 거치려면 요 밑에 놈들은 자유롭게 거쳐도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스텝만 이동한 상태에서 네 멋대로 해. 다만 여기 올라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여기 내에서 네가 알아서 놀아. 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만 뒤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런 방법 찾아보실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짜리 직각삼각형에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 올라가는 방법들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몇 곱하기 몇에서의 경우의 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D를 몇 바이 몇? 좋습니다. 가 된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안 상태로 다시 역으로 가볼게요. C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C 다시 가보면 C의 G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조차 없고요. 결국 얘도 한 곡선 아래, 한 직선 아래로 축소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 지나는 경우 세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찔끔 가냐 저렇게 찔끔 가냐의 차이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다? 얘는 곱하기 2x2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느낌 오십니까? 2, 2, 3, 1. 그러면 얘는 재활용을 할게요. 1 곱하기 1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요 위에나 아래도 초기 값으로 채우면 되겠죠. 결국 뭐다? 복잡하게 계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얘가 뭐랑 똑같다. 카탈란이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왕 봤으니까 뭐 답까지는 한번 내볼까요? 우리가 x는 a일 때 경우의 수는 4x4 경우의 수 곱하기 그냥 1이라고 했어요. 우리 방금 전이랑 비슷한 상황이다. 카탈란은 응용할 때 약간 영각형이나 이각형 이런 식으로 억지를 좀 부리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수지만 얘를 우리가 뭘로 정의해야 계산이 가능하다? 얘를 1로 정의해야 계산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x는 a일 때는 가능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x는 a 가능하지요. 대각선 위를 지날 수는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엄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빵 바이 빵, 즉 얘를 1로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1 바이 1은 경우의 수가 당연히 1밖에 없을 거고요. 그 뒤부터는 뭐다? 카탈란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뭐죠? n이 5인 상황. 뭐가 자꾸 떠있네요. 5 바이 5인 상황에서 카탈란 수를 구하는 거는 0, 4, 1, 3, 2, 2, 3, 1, 4, 0. 밑에 좀 안타깝습니다. 가려졌는데 4, 0까지. 결국 얘야말로 뭐다? 인덱스가 안 밀리는 정통 카탈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은 C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 수 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나요? 결국 우리가 살짝 생각을 비트는 게 두 스텝이었던 겁니다. 처음으로 지나는 대각선 위에 얘를 x로 정의했을 때 중복을 몽땅 없앨 수 있었고요. 오른쪽 곱해지는 건 쉬워. 왼쪽 곱해지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한다? 직선을 한 단계 내렸더니 실마리가 보이더라가 되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얘를 찬찬히 따라오셨다면 또는 뭐 잘 못 따라오셨다면 영상을 돌려보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셨다면은 얘가 카탈란과 함께 간다. 즉 이 문제는 카탈란 수열과 답이 동치다라는 거를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걸 치환한 모든 상황들, 즉 지금 말로만 이렇게 정사각형 돼 있지만 얘가 뭐 해석적으로도 또는 수식적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뭐 수열의 증감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방법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모습을 달리하는 상황에서도 얘를 떠올리면서 또는 카탈란 수열의 식을 떠올리면서 아 이거 카탈란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쉽지 실제로 해봐야 좀 늘겠죠. 그래서 연습 삼아서 2번을 한번 풀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괄호쌍이 올바르다 그르다는 어떻게 정의하죠? 괄호쌍은
가장 쉽게 가로쌍을 표현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당연히 오랜 가로쌍입니다. 다만 이건 안 돼요. 열다가 말았잖아. 이렇게 개수가 다른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여는 닫는 괄호 개수가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고, 그렇다고 이렇게 되면 더 안 됩니다. 얘는 열기 전에 닫았지요.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소괄호쌍 3개를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가장 쉬운 요것부터 해서 요거 위에 적어드렸죠. 예. 하나 열고 닫고 열고 열고 닫고 닫고, 또는 열고 열고 닫고 다시 열고 닫고 닫고 열고 열고 닫고 닫고 열고 닫고 열열열 닫. 이거 5개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이 5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결정적인 단서를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용자로부터 자연수 n을 받아서 소괄호쌍 n개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출력해 보시는데요. 이게 무슨 수겠어요. 예, 그 수에 수렴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카탈란이 되는지를 좀 곱씹어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코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왜 카탈란이 되는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왜 카탈란인지를 머릿속으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1분 정도 뒤에 왜 카탈란인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죠. 자, 함께 볼까요? 이게 카탈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때 5인 거고 4일 땐 다음 카탈란, 5일 땐 그 다음 카탈란이 될 거예요. 그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그러냐 물을 때는 2가지를 생각해라. 카탈란 원조식을 생각해보고 거기서 잘 해법이 안 난다면은 응용된 분야와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를 고민해봐라. 자, 볼게요. 열고 닫는 게 바르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개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개수는 당연한 겁니다. 개수는 당연한 거고, 열고 닫기가 올바르게 돼 있다라는 거는 열기 전에 닫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기 전에 닫으려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요런 게 열기 전에 닫으려고 하는, 무려 3번이나 닫으려고 하죠. 요런 게 열기 전에 닫는 케이스가 되겠고, 근데 얘는 너무 쉽잖아. 그래서 조금 고급지게 보자면은 대표적으로 잘못 괄호를 쓴 케이스가 요게 되겠습니다. 좀 띄워드릴까요? 얘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 됩니다. 얘는 왜 안 되냐면은 하나 열고 하나 닫았으면은 이젠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열지 않고 닫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뭔가 지금까지 연 개수랑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개를 열었으면 2번만 닫았어야 되고, 지금까지 50번 열고 17번 닫았으면 몇 번만 더 닫을 수 있어? 33번만 더 닫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까지 연 누적 횟수와 지금까지 닫은 누적 횟수를 비교해서 남은 만큼만 닫을 수 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안 된다. 괄호 몰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고 닫은 만큼, 그 차만큼만 더 닫을 수 있다? 세 스텝 갔어요. 한 스텝 올라갔어요. 나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죠? 두 스텝 더 갈 수 있습니다. 한 스텝 갔어요. 한 스텝 갈 수 있고요. 한 스텝 갔어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방금 상황을 이거랑 똑같이 묘사해 볼까요? 여닷닷 여닷 맞나요? 여닷닷 여여닷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잘 안 보여서. 이거 제가 방금 전에 열고 닫는 걸 뭐라고 비유했냐면 오른쪽 간다, 위로 간다랑 비교했어요. 근데 이게 적확하게 통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오른쪽입니다. 즉 여는 게 오른쪽. 이 되겠습니다. 여는 괄호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한 스텝 오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닫는 괄호 등장했습니다. 위로 가요. 또 닫는 괄호 등장했습니다. 지뢰로 가죠. 결국 뭐다? 연만큼 닫을 수 있다라는 거가 이거랑 정확히 동치다. 제가 방금 전에 지나가듯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기하학적 표현일 뿐이지 얘가 엉뚱하게 다른 형태로 묘사될 수가 있다. 의 사례가 괄호 매칭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사실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료 구조에서 괄호 매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택에 푸시푸시했다가 팝팝해서 스택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팝되지 않으면 좋은 괄호 매칭이다라는 거 봤는데 그거의 콤비네트릭스, 조합론판이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택까지 갈 필요 없이 일일이 브루트 포스 카운트 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된다? 이 문제랑 동치다. 이걸 캐치하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카탈란수의 세 가지, 야누스를 넘어섰네요. 세 가지 다른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요 묘사를 바탕으로 괄호 매칭까지 확장할 수가 있다. 슬슬 머리가 뜨거워지죠. 저희 10분 쉬었다가 5시 정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자, 저희 남은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테마고요. 요거는 내용이 조금 짧아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자, 카탈란은 결국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교란 순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교란 순열, 교란 수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황 하나, 사례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틀럭 파티라고 아십니까? 그 각자 음식을 남이 모르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뭐 중식이 먹고 싶다면 중식을 싸우고 그렇게 서로 다른 음식들을 싸와가지고 펼쳐가지고 바꿔가지고 먹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모아서 먹는 건데 그냥 제가 바꿔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8명이에요. 위에 8명, 파란색 스퀘어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8은 1번 사람이 사온 음식, 싸온 음식이겠죠. 2번 사람이 싸온 음식, 3번 사람이 싸온 음식이 되겠습니다. 1번이 중식 가져왔으면 1번 사람 중식, 2번이 일식 가져왔으면 2번 사람 일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포트럭 파티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가 가져온 걸 자기가 먹으면 그 신개념 혼밥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차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크린을 좀 내릴게요. 말 그대로 교란을 일으키자라는 겁니다. 1번 사람이 1번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1번이 1번을 먹지는 않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든 상관없어요. 2든 7이든 8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하겠다. 그러면 2번 사람도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2번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먹었던 거, 그러니까 누가 집어간 음식은 없잖아요, 테이블에. 그러니까 그걸 가져갈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2번 사람이 4를 먹을 수가 있겠고 그럼 3번 사람은 뭐 먹을 수 있느냐? 2번 못 먹고요. 누가 가져가서. 4번 못 먹고요. 누가 가져가서. 3번은 자기 거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1, 5, 6, 7, 8 등이 있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팩토리얼이라든지 뭐 곱하기 뭐 형태로 딱 떨어지는 수열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교란을 일으킨다. 교란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순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교란순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N명일 때 포트럭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이 N명일 때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곱상하게 풀어서 D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란순열을 보통 D를 앞글자로 따요. DN은 교란 형태로 말 그대로 N개의 쌍을 구성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는데 상식적으로 D1은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싸운 거 자기밖에 없으면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경우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는 D1은 0이 됩니다. 1이 아니라는 거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기가 싸운 걸 자기가 먹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니까. 자, 그 다음에 D2인 경우에는 이만큼 쉬운 게 없겠어. 남 거 먹으면 되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고요. 3 정도는 예의상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 2, 3번 사람이 1, 2, 3번 음식을 가져왔다. 그럼 1번 사람은 2를 먹거나 3을 먹거나인데 만약에 2를 먹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사실 케이스가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2가 1을 먹거나 2가 3을 먹거나. 근데 2가 1을 먹는 순간 3이 자기 거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니. 요렇게 한 케이스가 존재하겠고 또 있을까? 1번 사람이 2번을 먹는 케이스는 다 고려했으니까 1번 사람이 3번을 먹는 케이스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요거 먹어야겠고 확정돼 버리죠. 이렇게 두 가지 약간 대칭스러운 그런 느낌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거나 가능하지. 셋일 때나 가능하지. 여덟일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그리면은 6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점화식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 얘도 좀 사고 과정이 발칙해요. 다행인 건 우린 이걸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 자, 교란순열의 점화식 유도 과정. 스포는 이미 해드렸어요. 이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가려면 결국 우리가 프로그래밍 처음 배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커다란 함수 만들려면은 그 n이 5일 때 얼마인지 그런 걸 유도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하나를 고정한 채로 시선을 고정한 채로 시작을 할게요. 어떻게 고정을 할 거냐? 이렇게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람이 1번 먹는 건 안 돼요. 그래서 1번 사람이 2번 먹는 걸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로줄 형태로 딱딱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1번 사람이 2번 먹는 상황이나 1번 사람이 3번 먹는 상황이나 다 동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2번 먹었을 때 나머지로 싹 만드는 모든 경우를 곱하기 몇 하면 돼요? 이것만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쌍을 교란하게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를 x라고 할게요. 그럼 답은 뭐예요? 예, 7x죠. 7x가 되겠습니다. 이게 밑에 사실 스포가 돼 있어요. D8은 7 곱하기 거대한 뭐예요? 이미 스포 돼 있죠. 그러면 7 곱하기 거대한 뭐에서 이게 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단순화에 미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에서 2로 가는 단순화에 모자라서 2번도 어디 간다라고 그냥 확정을 해버릴게요. 근데 케이스가 두 가지긴 합니다. 첫 번째. 요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2번이 1번을 먹는 상황을 고정해 볼게요. 일단 어쨌든 1번이 2번 먹는 건 고정이고 2번이 1번 먹는 걸 고정을 한 겁니다. 두 가지를 아예 써드리겠습니다. 1번 사람은 food라고 하겠습니다. 2번을 먹는다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매칭을 해드린 겁니다. 사람 음식. 사람을 빨간색으로 써버렸네. 사람과 음식을 이렇게 매칭하는 게 고정인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번 사람이 1번 음식을 먹는 게 되겠고 두 번째는 2번 사람이 1번이 아닌 음식을 먹는 게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사람이 1번 음식을 먹는다. 근데 이것만큼 꿀인 상황이 없어. 왜? 1번이 2번 먹고 2번이 1번 먹어요. 그러면 그냥 6개 교란수를 만들면 되잖아. 우리 이거 그토록 바라던 나와 내 자식 간의 관계. 점화식의 일부를 얻어버린 거잖아요. 얘는 결국 어떻게 묘사된다? 크로스가 되면서 3, 4, 5, 6, 7, 8 니들끼리 서로 붙어라가 되기 때문에 결판이 나버린 겁니다. D6. 6명에 대해서 교란수열 만들면 그만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람이 1번이 아닌 다른 걸로 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정도까지는 사실 제 도움 없더라도 많이 하셨을걸요. 그 정도일 것 같은데 2번 사람이 딴 거를 먹는 상황이 조금 깔끔러워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고정한 상태에서 2번 사람이 예를 들어 3번을 먹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묘사할 수 있냐면은 1번이 2번을 가져가고 2번이 3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뒤가 조금 복잡해져요. 뭐 그러면 3번은 1번 가져가야 되나? 또 3번이 아니라 4를 가져가는 경우는 3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에서 2를 고정한 상태에서 2가 1로 가지 않는 이상, 2가 1로 가지 않는 이상, 2가 3일 때, 2가 4일 때, 2가 5일 때를 생각하는 거는 사실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나 더 긋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긋지 않는 대신 어떻게 가냐? 기발한 방법을 택해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요 파트가 그 교란순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점화식을 구하는 핵심적인 파트인데 1번과 2번을 매칭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번이 할 수 있는 거는 애초에 2번은 못 먹지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을 먹거나 3, 4, 5, 6, 7, 8을 먹거나인데 1번 먹으면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이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2번은 1번 못 먹고 3, 4, 5, 6, 7, 8 중 하나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페이크를 걸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페이크를 걸어? 색깔을 바꿀게요. 내가 2번인데 내가 사실 1번 가져왔다라고 페이크를 거는 겁니다. 거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2번인데 나 사실 1번 가져온 것 같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페이크를 걸게 되면 2번은 1번 골라요? 못 골라요? 못 골라요. 지금 바로 그 상황이죠. 하지만 3, 4, 5, 6, 7, 8은 다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뒤는 아예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제가 지금 이렇게 슬라임처럼 모양 지은 요게 뭐예요? 7쌍, 7쌍 교란순열이죠. 결국 뭐다? 내가 이거 가져왔다라고 페이크를 치는 순간 그냥 얘는 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2번이 3번으로 간다, 4번으로 간다 이렇게 고정한 게 아니라 2번이 1번 가져온 척해서 D7 찍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곱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내가 사실 이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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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교란수열을 만들어봐. 라고 하면 그냥 그건 D7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자 했던 둘은 뭐예요? D6 더하기 D7이 되고 그 합을 어떻게 해야 돼? 1번이 2번 먹는다는 보장이 없죠. 3, 4, 5, 6, 7, 8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D6 더하기 D7 곱하기 7을 하면 그게 구하는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DN의 일반적인 표현은 N-1 DN-1 더하기 DN-2. 오늘 본 점화식 중에서는 오히려 가장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12월 1일쯤에) 이해하시려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해 안 된다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결국 정리하자면은 1번이 2번이다라고 고정했을 때 2, 3, 4, 5, 6, 7, 8 모든 경우 7개를 곱하되 두 케이스가 완벽하게 나눠졌다. D6인 케이스, D7인 케이스. 결국 교란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코드도 보지 않겠습니다. 얘 구현하는 거 결국 반복문으로 구현되겠지요. 이게 바로 교란수열의 원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코드로 쓰진 않고 어떻게 답을 낼 수 있는지 식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구해보는 걸로 수업을 마치고자 해요. 한 2, 3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백화점 1층에 가로 N개, 세로 N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방들이 정사각형으로 있는 거예요. 소화전과 제세동기 중요하죠. 둘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 행에 소화전 한 대, 한 열에 제세동기 한 대, 한 행에 제세동기 한 대, 한 열에 소화전 한 대. 이렇게 행열마다 하나씩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이 딱 완벽한 상황이죠. 소니까 완벽한 상황입니다. 이거 몇 개 있을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분 정도 뒤에 해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죠.
한 행에 2대, 3대 있는 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대씩만 있어야 됩니다. 자, 함께 볼게요. 혹시 이 문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죠? 접해본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기 독수리 날아다니는 모 대학교 있죠? 예, 신촌에 있는. 거기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교란순위를 활용한 문제가 되겠는데 접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얘는 사실 2페이지로 나눠 생각하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왜? 2개를 동시에 배치하려고 하면 약간 저글링하는 느낌이죠. 뭐 요거 했다, 요거 했다. 그건 힘드니까 2페이지로 나눠서 일단 상관없어요. 어차피 대칭이니까. 소화점만 노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화점만 놓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이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화전을 놓을 때 우리가 마치 n퀸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때 이제 대각선도 고려해야 됐지만 하나 놓되 행 안 겹치고 열 안 겹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바로 구할 수 있어. 이렇게 3x3에다가 소화전 3대 규칙에 맞게 놓는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한마디로? 소화전만 3대를 행열 안 겹치게 놓는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경우의 수를? 첫 행에 놓을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가 다 있어요. 1번과 2번과 3번 아무 데나 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하나 골라서 놨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번에 놨다. 그럼 여기에는 소화전 못 놓거든요. 열이 겹치니까. 그 말인즉슨 하나를 고정한 순간 둘 중 한 곳에 놔야 되고 둘을 고정한 순간 여기에 소화전을 배치한 순간 하나밖에 놓을 데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더라?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화전만 놓는 2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소화전 놓고 제세동기 놓을 겁니다. 소화전만 놓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얘는 3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화전과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소화전 위치가 다른 순간 이 경우도 다르게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3팩에다가 제세동기를 놓는 경우의 수를 곱의 법칙에 따라 곱해주기만 할 것 같아. 이게 좀 껄끄럽죠. 제세동기를 대체 어떻게 놔야 되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화전을 가장 마음이 좀 약간 개비스콘 광고 마냥 편안하게 소화전을 놓으려면 보통 여기 놓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이잖아. 1,1, 2,2, 3,3에 놓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제세동기 1을 제1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은 어디 들어가면 안 돼요? 1열, 2열, 3열이라고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한 행마다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세동기 1이 이 행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제세동기 1은 1, 2, 3 중에 죽어도 못 들어간 데가 있어요. 어디지? 여기는 제가 사실 조건을 좀 엄밀하게 드렸어야 되긴 하는데 소화전과 제세동기를 한 칸에 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놓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많이들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다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세동기 1은 1칸에 위치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네. 제세동기 2는 죽어도 어디에 못 가요? 뭐야? 3팩 곱하기 D3다. 끝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놓은 다음을 판단하니까 곱하기 교란순열이었네. 결국 절대 나선 안 되는 한 곳씩 존재하고 그 곳들이 모두 다르니까. 사실 그게 중요해요.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면 교란순열 아니에요. 아닌데 얘는 1, 얘는 2, 얘는 3 이렇게 놓지 말아야 할 크리티컬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 다르다라는 건 뭐 때문에 보장됐죠? 소화전 놓는 규칙 때문에 보장된 거죠. 그래서 다 다르니까 교란순열이다. 이건 소소소지만 소소소여도 대칭성에 의해 똑같습니다. 소소소여도 똑같고 어쨌든 1, 2, 3의 순서만 바뀌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3팩 곱하기 D3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배웠던 교란순열들, 카탈란수, 스털링수 그런 것들은 전부 정의 자체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정도였을 거예요. 뭐 10가지 배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정의를 방식, 이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거냐에 좀 방점이 있는 그런 파트가 됐겠습니다. 쉬운 파트 아닙니다.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 수업 끝나든 메일이든 질문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